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리듬의 토크 합시다 코너에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김조원 대표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 한국항공우주 산업, 즉 카이라는 요 회사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좀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시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영어로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줄여서 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이는 1999년 10월 1일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세 개 업체가 합작으로 해서 만들어서 현재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항공기와 위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항공기는 군에서 소유하는 훈련기와 공격기 이런 전투기를 만들고 있고 또 회전익인 헬리콥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도 카이에서 그 발사체와 위성체 전체를 만드는 체계 종합,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비행체를 전부 만드는 회사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세계에 수많은 국가가 있지만 이 항공기와 위성을 함께 만드는 회사는 한 5개 정도 되는데 세계 전체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항공우주 업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의 이제 어떻게 성격으로 좀 볼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잠깐 말씀 주시죠. 카이는 상법에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기보다는 한국수출은행에서 약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 정도는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오늘 현재 외국인도 약 18% 정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하고 올해 또 여러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저 취임하시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 좀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성과를 냈다는 것과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 좀 불의의 사고도 좀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는 그 정부가 수요로 하는 그 공군의 훈련기와 전투기, 네. 그리고 육군에서 수요를 하고 있는 이 헬기, 네. 그리고 또 무인기, 또 위성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로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다소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작년에 카이 구성원들이 잘 협력을 해서 극복을 해서 매출도 3조 원 가까이 이룩하고 네. 올해는 아마 3조를 훌쩍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우리 해병대에 납품한 마리논이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조사 결과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공급한 로터마스터의 문제로 판명이 되어서 카이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명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이고 예. 또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도 네. 자기들의 실수임을 명백히 인정을 하고 그 보상 금액을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이가 만든 이 마린온의 불의의 사고에서 우리 장병들이 입은 여러 가지 심적 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늘 기억하고 또 반성하고 고쳐 나가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카이 모든 구성원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도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에게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방산기업 최초로 그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 또 사실 이제 그 공기업이나 공공의 성격을 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네. 특히 상장 기업은 그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네.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네.
또 주주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도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 글로벌 기업들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윤리 경영입니다. 네. 윤리 경영이 되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카이는 맹실공히 글로벌 기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 주 고객이 한국 정부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부입니다. 네네. 그리고 에어버스나 보잉과 같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고 또 우리 주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정말 윤리 경영, 정도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철저하게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네. 그 도입의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대외 기업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스라엘의 IAI라는 네네. 그 민간 제트 이객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날개 부분을 전체 우리가 생산하는 걸로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약 6,600억 어, 이상의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도 이 윤리 경영을 통한 우리의 노력을 글로벌 기업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또 것입니다.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일단 뭐 카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좀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항공우주도 그렇고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규제 정부 차원의 규제라든지 규제 해소라든지 정부 차원의 지원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예, 어떻습니까? 그 항공우주 산업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자가 정부입니다. 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부 이외에서 항공기나 위성을 그 소유하거나 수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정익 분야는 아직 우리가 여객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100% 군이 수요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전익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우 육군과 해군이 수요를 하는데 이 네. 군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장기 계획을 가지고 또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네.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민간 분야에 속하는 관 수요, 정부의 다른 소방이나 산림, 이 닥터 헬기와 같은 이 구조 헬기 예. 이런 분야는 앞으로 많은 정비가 좀 있어야 되고 특히 민간 영역에서의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우리가 조선산업 하지만 조선산업의 연간 제조 매출이 약 400조 원 정도. 400조 원 정도. 예, 그런데 항공우주 산업은 지금 제조 분야에서의 연간 매출이 한 700조 좀 됩니다. 세계가. 훨씬 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0년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세계적으로 전망하기를 적어도 1,100조 정도. 보잉에서는 한 1,400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내부적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항공 분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익뿐만 아니라 회전익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수요의 뒷받침에서 우리가 항공우주 산업을 제조업으로 육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의 항공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항공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제거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를 하나 들면 네네. 우리 수도권에서 헬기가 뜨고 앉는 것이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렵겠죠. 네. 아마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리패드들은 네. 소방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네. 우리가 우버 택시 하지만 네. 항공 쪽에서 아무리 그러한 수요를 제품을 만들어도 이것이 도심을 운항할 수 없으면 아무런 좀 효과가 유용진물인-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수도권 도심에서의 이런 항공 막 크게 비행체가 드론을 포함한 비행체가 상업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정비가
아주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법규의 정비가 없다면 아무리 정부가 노력하거나 업체가 노력을 해도 수요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 모두가 네. 박수를 좀 보내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최근에도 조금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닥터 헬기, 네. 좀 이국종 교수라든지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중 환자들의 골든 타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해서 그 부분도 조금 말씀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의 책무입니다. 네. 의료 체계를 잘 보완을 하고 또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외상센터 이런 그 응급 환자들을 위한 시설은 대단히 중요한데 현대 의학에서 이 외상 부문에서의 치료를 위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의료 수송용 헬기입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도 의무 수송용 헬기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워낙 그 강한 요구가 있어서 카이에서 8대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우리 국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닥터 헬기가 6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이 주간에만 운행이 됩니다. 그 야간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크 대학에 있는 이국종 교수가 강력하게 요구를 네. 했고 우리 카이가 네. 그러한 요구에 부응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또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이번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 닥터헬기 체계를 마련했고 9월 1일부터 아마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경상남도에서도 닥터 헬기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하철에서 예, 물론 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가 있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네, 예. 경상남도나 서울시를 설득을 해서 네. 저희가 우리 한국에서 만든 이 수련을 기반으로 한 이 헬기가 국민들의 이 응급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조해서 여러 가지 계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잘 극복을 해서 하루빨리 전국토에서 24시간 응급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저희가 만든 민간 항공기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딱 집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2035년 중반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카이의 희망사항이고 또 한국 정부의 희망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 이제 임기 동안에 또 남은 임기 동안에 또 집중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께 또 이 항공우주 산업에 또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그런 평소 갖고 계신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말씀 차원에서 좀 주시죠. 항공우주 산업은 정말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제조업 분야입니다. 우리 카이가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해야 될 것은 카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협력업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부품품 개발과 연구 개발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 혼자서 항공우주 산업을 키워갈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는 모두가 참여하고 또 몰두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카이는 이 협력업체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항공우주 산업이 정말 훨훨 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관심 가지고 때로는 질책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우리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5위의 그런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